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비즈니스북스에서 펴낸 리웨이원 지음, 허유영 옮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 지키기. 자신이 서 있을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게 되면 잘하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의 개성에 어울리는 목표를 세운 후에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균형을 잡는 힘이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성숙함의 상징이 되곤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적절한 선이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적절한 선을 지키는 법이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러한 적절한 선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보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의 동업자이자 홍보 전문가인 스미스 타이거는 늘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그는 많은 기업들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언제나 바쁘지만 사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적절한 선을 지키며 훌륭하게 균형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비결은 1차적으로 그의 총명한 두뇌와 근면함, 풍부한 노하우 덕분이겠지만 여기에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일을 적당한 수준에서 처리하는 능력 역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타이거는 언제나 가장 적절한 선을 지킨다.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됐다 싶으면 곧 멈추기 때문에 친구를 잃는 일이 없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친구가 가장 많고 또 그들과의 우정을 가장 길게 이어가는 사람이다. 적절한 균형점 찾기. 인간관계에 있어 적절한 선을 잘 지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지혜 중 하나다. 관계에서의 적절한 선을 판단하는 일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성공과 실패, 성취와 좌절은 모두 균형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분명해진다. 적절한 선을 찾아야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말조심이다.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중함이 몸에 밴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함을 알기 때문이다. 평소에 말로 자주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을 미리 예측한 후에 말하는 습관을 기르자.
말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면 가볍고 경솔하다는 인상을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귀는 2개를 주었지만 입은 하나만 준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던 아이는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일삼으면서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둘 수 없었던 영향이 클 것이다. 3번 생각한 후에 말한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나 약점은 건드리지 않는다.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고의로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의 상처나 약점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다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의 약점이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서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이야기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특히 어렸을 때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희희낙낙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점을 배워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솔직함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너무 솔직하게 남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악의가 없다 해도 남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비판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친절함은 오히려 독화살 같은 작용을 한다. 사실 친구 사이의 작은 틀어짐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남에게 충고하거나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는 때와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궁지로 몰아붙이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혀버린다면 관계에 금이 가기 쉽다. 설령 의형제를 맺은 막연한 친구라도 지나친 비판은 둘 사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거리란 상대의 개성을 존중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어떤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든 나와 상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돈독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관심과 배려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항상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의 우주와 다른 하나의 우주가 만나는 것처럼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특히 어렸을 때 만나는 친구들은 순수했던 시기에 맺어진 관계라 어른이 되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그 감정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 여러 상황 때문에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책 역시 어렸을 때 읽는 것과 어른이 된 후 읽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 좋은 책은 훌륭한 친구와 같아서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좋은 친구, 좋은 책을 만나 훌륭한 지혜를 배운다면 누구보다 뜻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7가지 덕목을 배우라.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인격을 수양하는 일에 졸업이란 없다.
일정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 중 자신은 더 이상 인격 수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항상 올바르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7가지 덕목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인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훌륭한 인품이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이며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항상 옳을 수 있겠는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 발전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진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량이 넓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겸손한 인격의 표현이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온화한 인품. 온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운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돌멩이를 물속에 넣으면 시간이 흐른 후 모난 부분이 물살에 깎여 둥그러진다. 그렇게 깎이면서 세월을 견뎌낸 것들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온화함이 단순히 약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너무 편협하거나 어떤 것에 심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온화함이라 할 수 있다. 담담하고 욕심 없는 인품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전진과 후퇴를 유연하게 할 줄 안다면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돈독하고 두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너그러운 인품. 너그러움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이나 옳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잘못을 과하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다. 또한 타인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고 그가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다. 그들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작은 잘못까지도 끝까지 파헤쳐 상대를 사지로 몰아넣는다. 그 결과는 어떨까? 대개 원수가 되어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너그러움은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 수 있는 커다란 지혜다. 너그러운 사람 곁에는 그의 고상한 성품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언제나 사람이 많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상대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가치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사사로운 잘못이나 실수는 이해하고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한다. 소통하는 인품.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면 시비와 싸움,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분쟁은 소통 부족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소통하려는 자세와 소통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소통의 기초는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정보를 교환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소통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인품. 과거의 짐이 너무 무겁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미래가 점점 무겁고 침울해질 것이며 추억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가뿐한 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은 자유롭고 가벼운 여행이다.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풍경들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시선을 멀리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다. 감사할 줄 아는 인품. 감사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각박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탓일까? 남에게 감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남들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남들이 자신을 더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청쿤그룹 회장이자 중화권 제1의 갑부인 리카싱, 나는 그를 내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에게 배운 중요한 인품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리카싱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으며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청쿤그룹에 입사해 몇 년 동안 배웠던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아는 인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병원에 식물 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면 나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훌륭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은 삶에 대해 기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인품은 멘토를 찾기 전에 꼭 살펴봐야 하고 스스로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답이다. 긴 인생길을 잘 달리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려면 이 7가지 덕목을 모두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떤 환경에 처하면 그 분위기에 물들어 점차 환경에 걸맞는 성격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친구를 사귀면 친구의 성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사귈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야 하는 동시에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깊이 사귀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그는 어쩌면 나의 인간관계 속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강연을 할 때 수강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사업 실패 후 마약에 중독되어 전 재산을 날린 친구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의 딱한 처지가 안쓰러워 가끔씩 돈을 빌려주기는 했지만 그 정도 도움으로는 친구를 재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하루빨리 자신감을 찾기를 바라지만 호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아마 그 돈으로 마약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수강생 70여 명이 앉아있는 공간에 잠시 정막이 흐른 후 저마다 대답을 내놓았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친구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면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 없으며 돈을 더 빌려줬다가는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20명 정도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친구가 정말로 자살할까봐 두려워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 여성 수강생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 탓에 그 친구를 영영 잃고 말았거든요. 친구는 생명을 잃을 만큼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생각은 인도주의적이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다. 나는 앞서 거절을 선택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사실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마음 약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관계를 더 굳건히 쌓아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하는 친구도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위로 올라갈 생각보다 남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의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들이 점차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일이 종종 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실패자들을 본받게 되므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그들처럼 되고 만다. 그들은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이다. 발전을 원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부정적인 관념에 물들어 성공을 향한 꿈을 천천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시작부터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며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달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다면 상처만 입게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입에 발린 말을 잘하지만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 중 19은 거짓인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마음을 터놓을 수도 없고 도리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친구를 배신해버리고 친구를 사귈 때에도 상대가 자신에게 이로운지를 제일 먼저 따진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상대의 신뢰를 얻은 후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하버드대 MBA를 졸업한 그레이스가 대학에서 사귄 친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친구는 지갑을 깜빡 잊고 왔다면서 돈을 대신 내달라고 하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 번도 돈을 갚은 적이 없었죠. 대학 3년 동안 그 친구는 그렇게 자잘한 비용을 계속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준 돈을 모으면 아마 수천 달러는 될 거예요. 그 돈이면 중고차 한 대는 샀겠죠. 대학을 졸업한 후 그레이스는 과감하게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를 계속 곁에 둔다면 언젠가 남자친구까지 빼앗을 것 같았어요. 그 친구에게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렇다. 방심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이들은 친구라는 망토를 두르고 착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위험해지는 일도 있다. 그들은 논란이 많은 일에 대한 해결책을 내기보다는 논란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만 주는 사람. 항상 친구를 속이고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2번은 속을 수 있지만 3번부터는 용납해선 안 된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겠지만 끊임없이 친구를 속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항상 도움을 청하고 마치 빚진 것을 내놓으라는 듯 당당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는가? 자신이 마치 그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런 친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친구는 평생 가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 시절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은퇴 후에도 친구는 새롭게 사귈 수 있다. 다만 어떤 친구가 당신의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친구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귀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절대 허투루 사귀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고 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아는가? 바로 성격이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와 결혼생활, 마음가짐, 직업, 사업의 성패 등과 직결되는 것이 성격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성격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1998년 5월 워싱턴대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열렸다. 350명의 학생들이 강연장에 운집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 학생이 질문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쌓은 비결이 무엇인가요?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원인은 습관과 성격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버핏의 대답에 동의했다. 일에서든 생활에서든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성격이 시멘트 기둥 속에 있는 철근이라면 지식은 콘크리트다. 건물을 지을 때 성격과 지식 중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한 기자가 투자은행 JP 모건의 창업자 존 피어폰트 모건을 인터뷰하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모건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격이죠. 자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가족의 단합에 도움이 되는 성격, 사회적 성공에 유리한 성격, 친구를 사귀기에 적합한 성격 등등 수많은 성격이 있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신중한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고 충동적인 사람들은 감성에 치우친 선택을 하며 약삭빠른 사람들은 노련한 선택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선택을 한다. 그렇게 성격이 선택을 좌우하고 선택이 환경을 결정하며 환경이 또다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결정짓는 것은 바로 관계이다. 관계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를 만나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의 관계망이 정해지는 것이다. 관계가 많은 것을 바꾼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가능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친절, 관심과 배려, 지혜와 용기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란 그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하다가는 미래에 어느 순간 소진되고 고갈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나의 지식과 지혜, 관용과 배려, 열정 등이 필요한 상대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실속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여력이 있다면 모두에게 잘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 향하는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그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델라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비록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보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너그러운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을 관리해준 간수 3명에게 정중하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선을 그었다. 미운 사람에게 너무 마음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수감 생활을 겪으며 정말로 자신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자신을 한낱 도구처럼 여겼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만델라는 진정한 관계란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견딘 후에 세상에 다시 나왔고 그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에 힘입어 다시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라. 과도하게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해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내 인생의 20년 후를 결정해줄 소꿉친구, 대학 때 함께 공부하며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 직장에서 매일 같이 일하며 함께 성장할 동료,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속 상사, 이해관계로 맺어졌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파트너,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죽비를 내리쳐 줄 평생지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할 배우자까지 이 7가지의 관계만 잘 이어간다고 해도 그 삶은 행복한 삶, 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평생 만나는 이들 중 그의 인생의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9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채 30명이 안 된다.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힘이 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기쁠 때 나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30명이 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의 인생에 정말로 큰 역할을 담당하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7가지의 소중한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하며 단련시켜 줄 것이고 또 때로는 보호해 주기도 할 것이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굳어진 성격으로 운명이 만들어진다면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관계가 인생의 다른 여러 부분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